자, 이번 문제는 두 자연수 A와 63이 나와있을 때 각 이 두 자연수의 최대공약수와 최종배수가 모두 주어져 있을 때 두 자연수에 하나 비어져 있는 자연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좀 필요한 공식 하나 중요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두 자연수가 있고 최대공수와 최종배수가 나와있을 때 기본적인 공식은 두 자연수의 곱은 그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의 곱과 동일하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좀 꼼꼼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 공식을 기억할 수 있을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풀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죠. 일단 두 자연수는 하나는 A, 하나는 63. 자, 그럼 두 자연수의 곱은 A 곱하기 63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21. 그리고 나서 최소 배수는 126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둘의 곱은 같다는 걸 가지고 A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A를 찾을 때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마 그냥 20이라고 126을 곱하겠지만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이 있는데 옆 126을 잘 쳐다보면 63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을 63의 2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A 곱하기 63, 그 다음에 이 세 수를 모두 곱할 때 21, 그런 다음에 곱하기 2도 있고 곱하기 63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금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곱하기 63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A는 나머지 21 곱하기 2라는 걸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답은 4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는 2번입니다.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준 공식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은근히 어렵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공식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번 문제는 n의 값이 홀수일 때 아래의 식을 계산하는 거를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 써주는 걸 보면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표현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수가 짝수 제곱이냐 홀수 제곱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짝수 제곱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홀수 제곱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은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은 결국 거듭 제곱 횟수에 따라서 짝수이면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홀수이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써주는 걸 보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란 표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표현으로 보이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 표현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1의 2n 마이너스 1제곱의 표현이 일단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짝수냐 홀수냐 이걸 볼 건데 문제 보면은 n의 값이 홀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n에 써 있는 거는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n 플러스 1제곱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짝수하고 홀수 관계를 보면 짝수하고 홀수는 앞의 간격이 1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홀수 n이 있을 때 n 플러스 1은 홀수보다 1이 더 커지면 홀수에서 1을 더 더하면 그 숫자는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 n 플러스 1제곱은 짝수 제곱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2n제곱이 나와 있는데 자 홀수의 2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도 홀수가 1 아니면 뭐 3 아니면 뭐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내가 2배를 하게 되면은 그 홀수 3이어도 2배를 하면은 6 홀수 5여도 2배를 하면 10 무슨 말이냐 다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짝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n은 다시 짝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n-1인데 앞에서 2n을 짝수라고 했을 때 이 짝수 2n에서 2를 더 빼게 되면은 2n이 만약 짝수라고 했을 때 이 짝수에서 2를 더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2를 빼든지 이렇게 앞뒤 관계로 1 차이가 나면 이 둘은 모두 다 다시 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n-1의 제곱은 다시 홀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대로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좀 치우고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숫자의 거듭 제곱은 1일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약수 제곱이면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뒤는 다시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지막은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간중간에 계산이 더 추가로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 둘의 계산은 각각 선생님이 거듭 제곱만 한 거고 이 앞뒤 간격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더해 줄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다시 빼기 그리고 나서 여기는 더하기 되어 있으니까 다시 더하기.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처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 마지막은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다 2를 더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두 번 나오니까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방식의 덧셈 계산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오른쪽 표에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식의 합이 모두 같도록 빈칸을 채우려고 한다고 써 있네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가로 이렇게 뭐 세로로 3개를 더하든 가로로 셋을 더하든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셋을 더하든 항상 동일한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일단은 한번 잘 찾아보면은 일단은 이 세 식의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서 3개의 위치에 모두 다 식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4x-7 x-1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 식을 보면 일단 한 대각선에 이제 3개씩 모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A, B를 찾기 이전에 일단 이 세 식의 합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하는데, 자, 4x-7,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 세 식의 합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더하면은 자,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분배위에서 항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 할 때 항상 분배를 해야겠죠. 곱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 앞에는 분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4x-7 그리고 그 뒤는 분배하면 플러스 x-1 그 뒤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동량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자, 동량은 4x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이렇게 세 개 항이 동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면 일단 3x 결과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 셋 역시 동량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 거기다 플러스 5를 하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세 식의 합은 3x-3이 나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찾았으니까 나머지 A 한번 볼게. A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A를 가지고 지금 보려고 하면은 이 세로수를 보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하고 4x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니까 A와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리고 4x 마이너스 7 이 셋을 더해도 앞에 구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시 넣어야겠어요. 이 세 식 역시 합은 3x-3이 나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걸 보고 A를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단은 A 놔두고요. 그 다음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 다음에 분배하면 플러스 4x 그 다음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7 이게 지금 3x-3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A를 놔두고 나머지 항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 마이너스 7 계산하면 마이너스 5네요. 지금 이게 3x-3이 나와야 하는데 이 앞에 A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x를 했을 때 3x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A에는 무엇이 써져 있어야 하냐면은 일단은 5x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동량끼리 계산돼서 5x 마이너스 2x는 3x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보면은 5를 결국에 뺄 건데 5를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써져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원래 이 식은
이렇게 일일이 집어넣어서 찾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이항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이항을 가지고 풀면은 오히려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3x-3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2x로 이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로 이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a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a에 들어가는 식은 공간이 좀 좁으니까 이 a에 들어가는 식은 뭐겠어요? 지금 3x 플러스 2x니까 a에는 5x가 들어가야 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a의 답은 5x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b도 찾아봐야겠죠. 자, 그럼 b에 있는 식을 보면은 b가 있는 곳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를 가지고 가로수를 보려고 하면은 위에 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a 찾은 걸 이용해서 다시 a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b를 이용하면 대각선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a 찾는 거를 그러니까 b를 찾는 식을 다시 써보도록 하면은 지금 a 위치하고 a 값에다가 그리고 지금 x 마이너스 1 더해야 하고 항상 식을 계산할 때는 분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 b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의 합은 역시 첫 번째 맨 처음에 구한 것처럼 세 식의 합은 3x-3이 역시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앞에 a는 찾았었죠. 앞에 a는 몇이었죠? 5x 플러스 2였죠. 자, 그래서 a에는 5x 플러스 2라는 계산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x-1 그 다음에 플러스 b 하면 3x-3. 자, 여기서부터 푸는 거는 아까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분배해서 풀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5x 플러스 2는 앞에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분배해서 풀려서 5x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은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b의 다항식을 찾을 건데 일단 b를 제외하고 앞에 계산한 것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x 플러스 x니까 동량끼리 계산하면 결국 6x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 1이 있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b 될 거고 우측에는 역시 동일하게 3x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항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6x는 플러스 6x이기 때문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로 이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이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자, 3x 마이너스 6x 동일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b의 식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마지막에 다시 세 번째 최종적으로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a에서 b를 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는 5x 플러스 2였고 그 다음에 b를 다시 빼라고 했는데 b는 아까 계산한 거죠. 두 번째 계산한 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 둘의 값을 다시 빼야 하는데 이렇게만 빼기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식을 뺄 때는 항상 분배이기 때문에 지금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에 지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모두 분배해서 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계산할 때는 항상 괄호를 쳐서 적용하는 거를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분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5x 플러스 2 분배돼서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이 합은 최종적으로 a 마이너스 b의 값은 동량 8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4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6 이 문제가 이 8x 플러스 6이 이 서술형 문제의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일단 있는데 일단 정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가로하고 세로 길이가 모두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변화를 해주냐?
가로 길이는 20%만큼 늘렸다. 그러면 조금 늘어나겠죠. 20%만큼. 자, 그리고 나서 세로의 길이는 30%만큼 줄였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좀 줄어든 거겠죠. 그러면 가로와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번엔 이제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달라졌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최종적으로 둘레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한 변의 길이는 5cm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세로 바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가로의 길이는 일단 처음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5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5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20%만큼, 자, 그러니까 5가 있는데 여기에서 5의 20%만큼 늘렸다고 됐죠. 그럼 추가로 늘어난 거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은 5가 있는데, 자, 이 5의 20%, 한마디로 20% 100분의 1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5의 20%는 어떻게 계산하냐? 20%는 그냥 숫자 20이 아니죠.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0이죠. 자, 그러면 5의 100분의 20만큼을 계산하는 거니까 곱하기 사용을 하게 되면은 5 더하기, 여기는 이제 계산을 하면 약분을 하게 되면은 5, 20. 그럼 20분의 20이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1이 떨어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가로의 길이 늘어난 건 1이 늘어났기 때문에 긴 거는 가로의 길이는 결국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세로의 길이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계산하는데, 세로의 길이도 처음에 일단 5가 있습니다. 5가 있는데 이거의 30%만큼, 그러니까 이번에는 5의 30%만큼, 아까는 늘렸으니까 더했지만 이만큼 줄였으니까 빼겠죠. 자, 그럼 역시 계산은 동일하게 5의 30%, 5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30,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5, 20은 그러면 20분의 3이 되니까 다시 약분하면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5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은 분수 더하기 빼기니까 통분을 해서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7이겠네요. 이 값을 3.5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세로의 길이까지 구했고, 가장 마지막에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둘레기 때문에 가로하고 세로만 더한다고 끝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일단 더해주겠지만, 직사각형은 둘레에 가로도 2번 있고 세로도 2번 있기 때문에 이 더한 값을 통째로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로의 길이는 6이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아까 2분의 7,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추가로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더하기를 먼저 하려면은 역시 통분을 해야겠죠. 자, 6 더하기, 6이라고 쓰면 안 되죠. 2분의로 통분을 하니까. 그래서 6도 역시 2분의 12 더하기 2분의 7. 그러면은 2분의 19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몇을 곱해야 하냐? 둘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를 곱해주면은 2하고 2, 약분돼서 1, 1. 자, 그러니까 최종 답으로는 19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두 분수에 어느 것을 곱해도 항상 잔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찾는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분수가 있는데 이게 곱을 했을 때 잔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분수인데 잔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3분의 6, 그 다음에 뭐 3분의 9, 아니면 3분의 12. 자, 이런 분수들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잔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지금요, 각각의 분수들이 자연수로 떨어지기 위해서 이 분모에는 뭐가 써 있어야 하냐면, 이 분자 6과 분자 9나 분자 12에 뭐가 써 있어야 하냐면, 지금 분모는 분자에 약수가 써 있으면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연수로.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분자는 오히려 이 분자 써져 있는 게 6, 9, 11을 잘 보면은 자연수로 떨어지게 해서 오히려 분자에는 분모에 배수가 써 있으면 약분이 돼서 자연수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지금 9분의 26 내가 여기를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야 하냐, 일단은 여 9를 사라지기 위해서 위에는 9의 배수를 곱해야 합니다. 9의 배수가 되었고 역시 이게 분수였을 때 지금 나눠 떨어지기 위해서는 옆 분모에는 26의 약수가 써져 있다면 이 분수와 분수의 곱은 잔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12분의 13에도 역시 동일하게 곱을 할 건데 이때는 지금 분모가 12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지는 분자는 12에 오히려 배수가 써 있어야겠죠. 그래서 12를 모두 약분해줄 수 있는 숫자가 써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분모에는 여 13의 배수가 아닌 오히려 약수가 써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을 모두 다 공통으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내용을 모두 공통으로 적용을 하면 이 분수는 분모에는 26과 13의, 그러니까 26의 약수이면서 13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26과 13의 공약수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에는 무엇이 오냐, 9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의 배수. 자, 그러니까 9와 12의 공배수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약수하고 공배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또 문제 뭐가 써있냐, 자, 기약 분수를 쓰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 가장 작은 기약 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수가 가장 작게 나오기 위해서 분모는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모는 가장 커야 하고 분자는 가장 작을 때 이 분수가 가장 작은 분수값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26과 13의 공약수 중에서 분모는 가장 커야 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분수가 작으려면 분자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분자에는 9와 12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 공배수 값을 집어넣으면 이 분수는 처음에 주어져 있는 두 분수의 곱을 했을 때 모두 잔수가 만들어지고 그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값을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6과 13의 공약수는 13이 나올 거고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몇인가요? 9와 10이니까 3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기약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수값이 약분이 되면 약분을 추가로 하겠지만 약분이 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A하고 B, 지금 이게 B분의 A라고 했으니까 2A-B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2A-3B네요. 그러면 A가 지금 36이죠. 그래서 36에다 2를 곱하니까 72가 될 거고 마이너스 지금 B는 13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39. 그래서 70에서 39를 빼면 33이 이 문제의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요. 자,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듣고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면 세 자연수가 나와 있고 최대 공약수, 최소공배수가 모두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이 전 문제 하나 풀었을 때 공식을 하나 쓴 게 있죠. 그 공식은 두 자연수의 곱은 뭐라고 했나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의 곱과 같다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곱과 같다고. 앞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공식이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왜냐면은 이 공식은 두 자연수가 나와 있을 때입니다. 두 자연수가 나와 있을 때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모두 써 있을 때 두 자연수 중에 하나의 자연수가 나와 있다면 나머지 하나 자연수는 곱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자연수가 몇 개냐? 3개입니다.
그래서 세 자연수의 최대값수와 최소값수가 나와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은 일단 선생님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풀을 겁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자 3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n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 75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숫자 나누기로 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거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풀면은 일단 30은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n은 지금 제가 소인수 분해를 모르니까 일단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 자 일단 이렇게 숫자를 소인수 분해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대 공약수 최대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15인데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분해는 3 곱하기 5라는 거. 그 다음에 최송배수 450이 나와 있는데 그 450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한 번에 지금 소인수 분해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말고 소인수 분해를 좀 차근차근 천천히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n의 값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n의 값이 어느 수는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수는 될 수 없는지 찾아봅니다. 자 그럼 보기 1번부터 봐볼게요. 보기 1번을 보면은 45라고 나와 있는데 45는 역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 자,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소인수 분해 다 구해 놓을게요. 보기 2번의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서 보기 3번은 135니까 135는 3의 세제곱 곱하기 5. 어이구, 건지네. 3의 세제곱 곱하기 5.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225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잠시만요. 잘못한 것 같네요. 이걸 빠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보기 5번. 보기 5번 마지막에 450이 나오는데 450은 소인수 분해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제 문제 풀 준비는 다 됐고 하나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45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집어넣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가 나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은 공통 소인수를 쓰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공통 소인수. 숫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3개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인수는 3과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이 들어가고 5도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인수가. 그러면 3이 다 공통으로 있고 5도 다 공통으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공통 소인수 중에서 어떻게 하냐. 지수를 작은 걸 골라서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수는 이제 거듭제곱 작은 거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최대 공약수가 3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게 3의 1제곱인데 일단 3의 1제곱은 기본적으로 뭐 30에도 있었고 3에도 75에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소인수 5는 여기 일단 5가 이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로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n의 경우를 하나하나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45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45, 3의 제곱 곱하기 5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약수가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지. 자, 일단 공통으로 3이 모두 다 있죠. 그래서 거듭제곱 작은 걸 쓰면은 지금 30에 3을 써도 되고 75에 3이 곱고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 5의 거듭제곱. 그러면 최대공약수는 3하고 5가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최소 공배수까지 나오는지 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를 다 골라서 쓰는 거고 여 거듭제곱 지수를 큰 거를 골라서 쓰게 되죠. 자, 그러면 n에 3의 제곱 곱하기 5가 들어갔을 때 2는 지금 제일로 큰 게 2고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은 2제곱 그 다음에 5에 봤을 때 5의 2제곱. 자, 그러니까 n에 지금 45, 3의 제곱 곱하기 5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하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 1번에 45는 집어넣으면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에 써져 있는 숫자는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였죠. 자, 그러면은 일단 최대공약수 공통으로 3 모두 다 있으니까 거듭제곱 작은 거 쓰면 3 나올 거고,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 5, 그 다음에 지수 거듭제곱 작은 거 쓰면 5, 최대공약수는 3 곱하기 5가 나오고, 자, 최소공배수도 볼게요. 최소공배수 2가 있는데 거듭제곱 제일 높은 건 2고, 3 봤을 때 거듭제곱 제일 높은 거 3의 2제곱, 5 봤을 때 거듭제곱 제일 높은 거 5의 2제곱. 그러면 최대공배수와 최소공배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기 2번도 맞고, 자, 그런 다음에 보기 3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 확인하면은 135, 자, 3의 세제곱 곱하기 5인데 이미 틀렸습니다. 얘는 뭘 보면 되냐면 일단 최소공배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소공배수 보면은 3의 몇 제곱이죠? 최소공배수 가장 큰 거듭제곱을 곱했을 때 3의 2제곱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미 m에 3의 세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대로 n을 적용하게 되면 최소공배수는 3의 세제곱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 주어지는 게 맞지 않죠. 자, 그래서 3번은 집어넣으면 최소공배수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잘못되어 있고, 보기 4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네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최대공배수, 최소공배수를 생각하면 최대공약수 올바르게 나오고 최소공배수도 그대로 문제 주어져 있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기 5번까지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기 5번 소수분해로 되어 있는 걸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 그대로 나오나요? 최대공약수 공통으로 있는 것 중에서 거듭제곱 작은 거 보면은 3 곱하기 5 나오고, 최소공배수 모든 소인수 중에서 지수 큰 걸 모두 다 골랐으면 2, 그 다음에 3은 2제곱, 그 다음에 5는 2제곱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처음에 좀 얘기를 했지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풀이에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별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 100점도 무려 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느 정도 유력하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